반갑습니다. 땅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 경매 16년차 대선배님, 포미님 모시고 경매 초보들이 물어보는 10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미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경매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한테 맨날 받는 질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거주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살 수 있나요? 물론 살 수 있죠. 부동산 내 집 마련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네. 있죠. 예. 맞아요. 경매로 내 집 마련 가능하시고요. 낙찰받아서 전세를 주거나 임대를 주는 것도 있지만 또 매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실거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다 보니까 경매는 이제 거주를 안 하셔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더 많아요. 오히려 거주를 하시는 편이 대출이나 뭐 기타 규제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죠. 네, 지금 저희 작년에 실거주 집을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럼요. 4분 정도 예. 있어요. 한 8억대 정도 되시는 물건들은 저희가 이제 보유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그거를 낙찰받아서 거주하고 계시고 작년에 8억대 낙찰받으신 분들이 3억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지금 낙찰받아서 입주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초기 투자 금액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포인트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좋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이걸 가지고 시작하시면 그래도 시작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3천만 원이면 1억대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예, 1억대 초중반 정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근데 지금 그거보다 이제 더 작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또 영상들이 많아요. 막 500만 원 그런 소액 투자는 해보셨어요, 보현님? 솔직히 좀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너무 구축 아파트이거나 오래된 빌라이거나 뭐 반지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수익은 고사하고 매도가 좀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반려부동산이 되거든요. 나와 함께 같이 이제 인생을 같이 살아가야 될 부동산이 되어버릴까봐 낮은 금액으로 가능하다는 거에 현혹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5만 원짜리 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소액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그 성공 확률이 엄청 낮아요. 우리 원다님이 300만 원, 500만 원 지분 투자 석갱가 해가지고 지금도 원금을 하나도 회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4년 전에 투자한 거를. 그래서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성공 확률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한 3천만 원으로 1억대에서는 실패 안 할 자신이 있는데 500만 원으로 수익을 내는 그 성공 확률을 그리고 내가 3천만 원을 저축으로 모으는 그 성공 확률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3천만 원을 모으는 게 500만 원으로 수익 내는 것보다 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작은 돈으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경매에서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냥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의 그런 차이입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수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이제 예. 수익률을 저희는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는 계산을 잘 안 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입찰 물건으로 1억대 아파트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수익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예요. 그래서 한 1,50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기간으로 할 수는 없어요. 1년 동안 1개 낙찰받은 사람도 있고 3개 낙찰받은 사람도 있어서 1년에 한 2개 정도 있다라고 해서 3천만 원으로 2개 정도 하면은 수익률이 한 100%는 되는 것 같아요. 3천만 원으로 1,500만 원 벌고 1,500만 원 벌고 이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걸 했을 때 100% 수익률은 좀 레전드죠, 사실은 그쪽 분야에서는. 근데 저희 쪽에서는 뭐 흔히 나오는 수익률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낙찰 명도 매도 한 바퀴 돌리는 데는 평균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이 질문도 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수강생 분들의 이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빠른 게 한 2개월까지도 됐었던 것 같고요. 최소 2개월부터 3개월, 그 다음에 이제 한 6개월까지. 근데 보통 한 5, 6개월 정도는 걸립니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인 것 같고요. 본인이 현금을 내시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고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뭐 20, 30건씩 1년에 연간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내놓으면 뭐 일주일 이내에 계약서를 써서 정말 2개월 만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죠. 예. 맞아요. 지금 뭐 그 매도가 좋은 지역이 빨리 되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매물이 희소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지역은 좀 내놓자마자 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평균이 뭐가 중요합니까? 90%다 팔아도 내 집이 안 팔리면은 속상하시고 그런 건데, 어쨌든 수요가 많은 지역, 그리고 매물이 귀하면서 내 물건의 가격이 또 중요해요. 비싸게 내놓고 빨리 안 팔린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또 필살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또 그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원님은 명도 맞아요. 하시고 내놓자마자 얼마 만에 팔렸다고 그랬죠? 그 당일날 두 시간이었어요? 계약됐다고 막 이렇게 또 얘기도 하시는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뭐 하고 계시는데요? 뭐 지금 웬일? 인테리어 배우고 다니셔. 아. 나 진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포유 멘토님, 좋은 매물 알아보는 노하우가 있나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다 풀지 마시고. 네, 그렇죠. 이제 이거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여기서는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수강생분들이 좀 많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시각으로 그 아파트를 바라보신다면 그게 이제 좋은 매물인지 좋은 아파트 단지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초등학교도 있어야 되고 중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꿀팁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잘 모르는데 아파트 경매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택지지구 아파트를 입찰하시면 됩니다. 택지지구 아파트라는 게 구역이 정리된 아파트인데, 주공 아파트,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짜여진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시면은 시세나 세대수나 환경 같은 게 어느 정도는 그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큰 리스크 없이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고요. 임장을 안 가더라도 내가 뭐 보지 않아서 놓치는 그런 물건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매에서는 어차피 내부를 열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를 되게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면 택지지구 아파트를 골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를 더 하자면은, 예.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딱 센스 있으신 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두 가지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하시는데 많은 걸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돈을 다 버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라면 수도권 지역에서 경매로 사고 팔아도 되나요? 수도권은 매매사업자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수도권은 매매사업자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구대로 한다면 뭐 수도권 지역에서 경매로 받아도 되죠. 단지 대출이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질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예스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매매사업자로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매매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가계대출로 낙찰을 받으셔도 매매사업으로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는 지역을 낙찰받아서 전입하지 않고 바로 매도하거나 전세 줄 수 있나요? 예, 뭐 일단은 이제 경매라는 제도가 이제 가장 큰 장점인 중에 하나인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자금 출처 계획서라든가 이런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바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낙찰 받으신 분의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 목적만 달성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경매가 굉장히 유연한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 거래는 허가는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이제 대출 조건에 전입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입을 해야지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대출 때문에 전입을 하는 거지 토지 거래 허가 때문에 전입을 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토지 거래 허가는 2년 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2년을 살아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대출하고 세금하고 정책하고 다 섞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자격증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포유님은 경매하려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따셨잖아요. 좀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뭐 부동산에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베이스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경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충분 조건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은 없다. 저는요. 경매를 잘하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건 좀 반대예요. 제가 보기에는 공인중개사 공부가 경매 한 10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양이 많아요. 경매를 잘하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따는 거는 저는 추천을 하지 않고 그 공인중개사 외에 그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경매에 대한 어떤 그 자격증은 현재는 사설 자격증 말고는 없어요. 일반인이
필요한 공부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자격증이 필요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한 거랑 비교하면 한 10분의 1 정도의 노력이면 충분히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 없으니까 또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허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경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직장 다니면서 지방 아파트를 어떻게 낙찰받나요? 시간이 없는데요. 이제 종잣돈이 작으니까 조금 외곽을 해야 되는데 나는 평일에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시는 전업주부도 아침에 아이를 이제 기관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려면은 시간이 되게 촉박하거든요. 그죠. 옛날에는 직접 갔었어야 됐잖아요. 경매의 가장 큰 단점이자 장점인 게 직접 이제 법원에 가야 된다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리로 입찰해 주시는 그런 서비스가 이제 하나 나타났죠? 예, 그렇습니다. 바터너라고. 네네, 뭐, 예, 그 대리입찰 서비스가 있어서 법무사나 매수대리 신청한 공인중개사님들이 거기다가 자기 자격증 정보를 등록을 하고 우리가 거기다 의뢰를 하면 11만 원, 급하게 맡기면 14만 원. 거기 이제 부가세 별도인데 나 대신 가서 입찰을 해주시는데요. 또 보증금을 그분한테 맡겨야 되다 보니까 이 보증금에 대해서 2억까지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전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버터너에서 사고 난 경우는 아직은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것보다 사고 날 확률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방에 한 번도 안 가고 낙찰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매도까지 한 매도까지 번도 안 갔어요. 전자계약서로 끝내시는 네, 전자계약으로 분들도 하셨고 명도도 그냥 전화로 하고 인근에 이제 거기 공인중개사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희 샤이님이 광양 아파트를 매도하시면서 광양을 한 번도 안 가고 수익을 내셨어요. 어느덧 경매도 이제 온라인화가 많이 됐고 비대면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굳이 이제 날씨나 지역 이런 데에 속박되지 않으시고 비대면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약간 많이 경매도 좋아졌어요. 디지털로만 되지 네,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또 아파트는 임장을 안 가고 낙찰을 받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봐도 주공 아파트가 뭐 다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배를 누르고 내부를 확인한 사람이랑 붙었을 때는 지겠죠. 근데 거의 없어요. 내부 그죠, 확인한 그죠. 사람들이. 선생님이 처음 경매를 다시 시작한다면 어떤 물건 하시겠어요? 자, 포멘토님은 16년 되셨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녔던 아주 익숙한 지역부터 금액대에 맞추셔서 너무 하시는 시골이면 게 어떡해요? 너무 시골이요. 그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바운더리를 조금씩 넓혀 보시면 세상 다 투자할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지역. 딱 얘기만 들어도 거기 동네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하시는 게 성공의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처음에 그 16년 전에 처음에 경매하신 물건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이제 큰 댁이 경기도 파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마다 이제 계속 명절 때마다 가다 보니까 이제 파주, 운정 뭐 이런 데는 이제 너무나 잘 알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제 머리에 떠올랐던 곳이 나 친척분들이 살고 계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다녔던 그쪽을 먼저 시작해야겠다. 얼마짜리로 시작하셨어요? 그때 이제 한 2억 초반대, 1억 중반대 이 정도를. 수익을 얼마 내셨어요 처음에? 그때는 형편없었죠. 이제 그러니까 실력도 그게 없었고.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그게 한 500에서 한 60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15년, 16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폐 가치도 좀 지금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부딪히면서 아무도 이제 알려주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제 종잣돈 4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평창동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처음 투자를 은평구 빌라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먼 지역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버스 타고라도 다녀봤던 지역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이 지식을 가지고 만약에 그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간다면은 부동산부터 좀 공부를 다시 할 것 같고 종잣돈 4천만 원으로는 2억까지만 단타를 하고 1억 정도만 있어도 단타를 안 하고 조금 보유를 하면서 하는 걸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막 그 특수물건으로 한방 막 좋아해가지고 그럴 때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우리 실장님이라고 아시죠? 대선배님 예. 실장님이 그러셨어요. 나땅아 너 한방 좋아하지 마라. 한방 하다 한방에 혹 간다고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근데도 저거 불나방처럼 특수물건 막 100평짜리 유치권 5억 있는 거를 막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했던 게 저한테는 더 유리한 상황인 적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친숙한 지역부터 좀 시작을 할 것 같고, 만약에 공부를 다시 한다면은 경매 특수물건부터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경매를 공부를 하는 식으로 완성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경매 특수물건부터 해서 아파트 경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보고 나서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공부의 방법도 좀 되게 중요하고요. 경매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 경매 사이트인 커트 옥션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기타 이제 유료 사이트들이 금액별로도 굉장히 무료서부터 한 1년에 100만 원 정도까지 되는 비싼 그런 이제 정보 사이트까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기본인 건 대법원 경매 사이트이죠. 이제 실제적으로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이제 뭐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고, 기타 이제 다른 사설 정보 사이트, 뭐 유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사이트들은 약간씩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있는 걸 유료 사이트에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이 시간상으로 먼저고 업데이트가 좀 늦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늦어서 정보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 사이트 보시는 것도 괜찮고, 원래는 대법원 사이트를 보셔야지 됩니다. 그냥 들어가서 구경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땅짓고 옥션에서 지금 한 달 무료 쿠폰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하시고 마이 쿠폰함 들어가서 하시면 한 달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질문이 평소에 너무 많이 오는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은데, 뭐 주부도 대출이 나오나요? 저는 무주택자인데 대출이 나오나요? 신용이 안 좋은데 대출이 나오나요? 외국인인데 대출이 나오나요? 이런 것들은 정책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져서 제가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반에 멘토님으로 계시면서 수많은 분들이 자기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이 물건을 조사하다가 그다음에 권리 분석을 하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 포유 멘토님이 지분을 챗 GPT처럼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분들이 계심에도 질문을 다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해볼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찰을 하고 있는데 낙찰 안 되시는 분들, 경매로 좀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 분들이 보실 텐데, 우리 경매 초보들이 할 때, 투자할 때 조금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 후회가 되는 게 조금 더 빨리 좀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망설이시는 것보다는 시작해 보시는 게 좋겠고, 연이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이 집주가 뒤에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고, 더 알아가는 기회를 자주 만드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성인이라면 부동산 서류나 등기부 등본 볼 줄 아셔야 되고, 내가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경매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보니까 절묘한 타이밍을 잡거나 아주 어려운 물건을 해결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보다 그냥 오래 하고 빨리 했던 사람이 수익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작년 10월에 고덕 리엠파크 84제곱미터가 8억 4,600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저희가 2천만 원으로 폐차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세가 얼마냐면은 12억 7,500이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그때는 우리가 2천만 원 때문에 그 가격은 쓸 수 없다 이래서 폐차를 했는데 지금 12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그 가격이 비쌌지만 지금 와서는 그 가격이 매우 싼 금액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래 하고 빨리 하시는 게 절묘한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방법입니다. 수익이 그게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